안녕하세요. 암요미입니다. 오늘은 일라이릴리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혹시 요즘 돌아다니는 이 짤 보셨나요? 사실 저도 아무래도 제가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본 브랜드가 아니라 그런지 대학생 때 처음 이 기업을 알게 되고 이름이 꽤나 제약회사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뭘 모르는 소리였죠? 일라이릴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제약회사입니다. 이미 시가총액도 1조 달러를 넘었어요. 별개로 왜 회사 이름이 일라이 릴리인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창업자의 이름이 일라이 릴리입니다. 창업자에 대해서도 뒤에 살짝 이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최근 일라이 릴리에 대한 인지도가 유독 높아진 건 바로 비만 치료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흔히들 접하시는 마운자로가 바로 일라이 릴리의 제품이거든요.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비만 치료제는 전 세계 제약 산업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할 기사의 핵심은 비만 치료제의 성공이 아닙니다. 그 성공을 발판으로 일라이릴리가 어떻게 플랫폼 기업으로 변하려 하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요. 제약 기업과 빅테크, 어찌 보면 멀어 보이는 이 두 단어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기사 제목 먼저 보여드릴게요. Eli Lilly is reinventing the pharma business. 일라이 릴리, 제약 비즈니스를 재정의하다. 사실 부제가 진짜 기사가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The world's largest drug maker is betting big preventive medicine and running from big tech. 세계 최대 제약사가 예방의학에 과감한 투자를 감행하며 빅테크 기업들로부터 배워나가고 있다. 먼저 일라이 릴리라는 회사를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1876년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설립됐습니다. 역사가 매우 길죠. 당시 의약품 시장에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과 만병통치약이 넘쳐났는데요. 남북전쟁 참전용사였던 창업자 일라이 릴리가 여기에 과학적 기준을 도입했고 이것이 현대 제약산업의 시작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150년이 지난 지금 이 회사는 또 한 번 제약산업 자체를 바꾸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주로 빅테크 기업들이 독점하던 1조 달러 클럽의 제약회사로서는 처음으로 이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23년 이후 주가가 3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매출 역시 앞으로 수년간 연평균 약 15%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단순히 수치만 보면 감이 안 오니까 비교를 해보면요. 이는 경쟁사들의 중앙값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실제로도 투자자들은 이제 일라이 릴리를 전통적인 제약회사라기보다 빅테크 기업처럼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GLP-1, 비만 치료제 덕분입니다. GLP-1,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 1이라고 해서 이건 비만 치료제의 핵심 성분인데요. 식욕을 줄이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일라이 릴리의 비만 치료제는 작용하는 호르몬 개수와 투여 방식에 따라 맞춤형 비만 치료제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데 그 중에서 현 시장의 대표 주자로 평가받는 젯바운드는 출시 첫 해인 2014년 49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요, 그보다 약 4배 높은 매출이 예상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덴마크의 경쟁사인 노보노디스크는 일라이 릴리보다 2년 먼저 미국에 치료제를 출시했거든요. 하지만 2025년이 되자 젯바운드가 노보노디스크의 약물을 제쳤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건 몇 가지 이유를 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젯바운드는 살이 더 잘 빠졌고 가격이 더 쌌습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로 보아도 일라이 릴리는 미국 GLP-1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전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어마무시한 점유율이죠. 이러한 빠른 점유율 확장에 일라이 릴리 CEO의 판단도 영향을 미쳤다고 기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만이 의료 영역만큼이나 소비재 시장이 될 것임을 빠르게 간파했거든요. 현재 일라이 릴리의 CEO는 데이브 릭스입니다. 대부분 제약회사 CEO는 언론 노출을 꺼리는 데 반해서 데이브 릭스는 팟캐스트와 공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이마저도 빅테크의 CEO들과 유사한 측면이 있죠. 그는 단순히 회사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의료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약산업도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며 그는 지금까지 회사의 목표와 다른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앞으로 제약회사의 역할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프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그는 실리콘밸리의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빌려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제약사로 회사를 변모시키겠다는 거예요. 상당히 새로운 발상입니다. 그렇다면 빅테크의 플랫폼 같은 기능을 일라이 릴리에서는 어떤 게 할 수 있을까요?
일라이릴리의 데이브릭스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GLP-1 자체를 플랫폼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보통 플랫폼이라고 하면 앱스토어나 AWS처럼 하나의 기반 위에서 여러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구조를 떠올립니다. 일라이릴리는 GLP-1을 바로 그런 기반 기술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일까요? GLP-1을 플랫폼으로 설명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르게 들립니다. 설명드려 볼게요. 기존 제약산업은 새로운 질병마다 처음부터 다시 개발해야 했습니다. 기존의 신약 출시라는 건 보통 10년이 걸리고 25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고 기반 없이 다시 맨 땅에서 시작하는 과정의 반복이었습니다. 하지만 GLP-1을 다른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공통의 플랫폼, 즉 공통의 기반으로 받아들인다면 신약 개발은 전혀 다른 일이 됩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우선 배경적으로 GLP-1의 유용함에 대한 부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GLP-1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비만 치료제로 개발됐습니다. 그런데 연구가 계속되면서 새로운 가능성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고 수면 무호흡증과 만성 신장 질환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초기 연구에서는 중독이나 정신 질환에도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GLP-1의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죠. GLP-1 기반의 다른 호르몬만 추가함으로써 여러 의약품을 구축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제조 공정상 GLP-1이 가지는 호환성도 꽤 이점이 됩니다. 주사제 형식의 약물은 제조 네트워크를 함께 사용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라이릴리의 CEO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도 이제 납득할 수 있게 됩니다. 질병이 생긴 뒤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질병이 생기지 않게 만들 수는 없을까? 이러한 사업 모델을 설명하려면 아무래도 제약회사보다는 테크 기업으로 설명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방 중심 의료에서는 환자와 훨씬 더 오래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약을 한번 처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혹은 평생 관리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라이릴리의 연구개발 방향도 바꾸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일라이릴리는 기면증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테크 기업인 센테사 파마슈티컬스를 78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또한 증상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도나네맙을 먼저 투여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기 치료가 병의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한 목적이에요. 물론 이런 모델에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현재 의료 시스템은 대부분 질병을 치료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방은 비용을 지금 지불하지만 효과는 수년 뒤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보상하기가 쉽진 않죠. 또 너무 일찍 약을 처방하면 과잉 진단과 과잉 치료라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약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기준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라이릴리는 고객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온라인 약국인 릴리 다이렉트를 만들었습니다. 환자가 병원을 거치지 않고도 가격을 쉽게 확인하고 약을 주문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기존에는 환자가 병원, 보험사, 약국을 각각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릴리 다이렉트는 그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연결하려는 시도입니다. 실제 일라이릴리의 CEO는 약을 구매하는 것도 온라인 쇼핑처럼 가격을 쉽게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즉, 의료 이용 과정에서 겪는 복잡함과 불편함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실제 현재 GLP-1 치료를 시작하는 신규 환자의 절반 이상이 온라인 채널을 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제약회사가 소비자와 직접 관계를 맺는 D2C 전략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매끄러운 고객 경험과 플랫폼 구축을 강조하는 것이 점점 테크 기업과 닮아가는 부분인 거죠. 이걸 또 가능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배경에는 지난 2020년 이후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서 증설한 생산 시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의약품을 대량으로 제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확보했거든요. 일라이릴리는 이미 그 시점부터 의약품을 대량으로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신약을 발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걸 눈치챈 셈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라이릴리가 실리콘밸리에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동경만을 보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AI에 대해서는 꽤나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AI가 모든 질병을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도 많습니다. 구글 딥마인드의 수장인 데미스 허서비스가 AI 기술이 10년 안에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으니까요. 다만 이러한 기대와 다르게 일라이릴리 CEO는 꽤 신중한 뷰를 내세웁니다. AI는 중요하지만 아직 생물학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되려 AI는 당장 신약을 발견하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복잡한 의료행정과 서류 작업을 줄이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물론 관련해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일라이릴리는 엔비디아와 손을 잡고 바이오 메디컬 모델 학습에 활용될 제약업계의 가장 강력한 AI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자체 데이터로 학습시킨 AI 모델을 일부 바이오테크 기업에 공유하고 그 대가로 데이터를 다시 피드백받는 협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AI가 인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법칙을 추론할 수 있을 때까지 신약 개발에서 AI 역할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는 것일 뿐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라일리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단순히 한 회사의 성공담이 아니라 제약회사의 역할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더 큰 변화를 기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사실 GLP-1도 아니고 비만 치료제도 아닙니다. 질병이 생긴 뒤 치료하는 회사에서 질병이 생기기 전부터 사람을 관리하는 회사로 바뀌고 있다는 건데요. 예전 제약회사는 아프면 우리 약을 드세요 라고 말했다면 앞으로는 평생 당신의 건강을 관리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건 넷플릭스나 애플이 하는 방식과 꽤 닮았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항상 제품보다 관계를 먼저 만들어 왔죠. 구글은 검색으로, 애플은 아이폰으로, 아마존은 쇼핑으로 고객을 계속 플랫폼 안에 머물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물건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고객과 관계를 유지하는 구독형 비즈니스 말이에요. 만약 의료도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앞으로 가장 성공하는 제약회사는 가장 좋은 약을 만든 회사가 아니라 가장 오래 사람들의 건강 데이터를 관리하는 회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연스레 이런 궁금증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 의학이 앞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면 우리가 병원을 찾는 방식도 달라질까요? 또 건강을 관리하는 플랫폼이 거대 기업 중심으로 구축된다면 그것은 의료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만드는 혁신일까요? 아니면 의료 데이터와 건강관리가 소수기업에 집중되는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권력이 될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재미있는 기사를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